네, 제가 전 시간에 그 테스트 셋에서 그 물고기 테스트 셋에서 각 클래스의 예측 확률을 계산해 보자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 예측 확률을 계산했고요. 예측 확률들 중에서 앞에서 5개만 출력을 해봤어요. 여기 보시면 9.9라고 돼 있죠. 0.99가 아니라 9.9라고 돼 있죠. 근데 여기 뒤에 곱해진 게 10의 몇 승? 10의 마이너스 1승. 그러니까 0.99란 뜻이에요. 0.99. 자, 여기는 2.6인데 2.6에서 10의 몇 승이라고 돼 있어요. 10에 마이너스 3승이니까 앞으로 하나, 둘, 세 개 더 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0.002란 뜻이에요. 0.002.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뒤에 익스포넨셜 그다음에 몇 승이라고 나오면 이게 10의 마이너스 1승, 10의 마이너스 3승이라는 의미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굳이 앞에 있는 숫자를 안 보더라도요. 10의 마이너스 1승이 10의 마이너스 3승이나 4승보다 클 거 아니에요. 그죠? 어, 그죠? 네. 아, 여기 비슷한 게 있기는 있네요. 여기도 10의 마이너스 1승이고 여기도 10의 마이너스 1승이죠. 이런 경우는 앞에 숫자를 보셔야 돼요. 1.0이고 8.9죠. 이 얘기는 뭐냐면 이쪽은 10%, 이쪽은 90%, 89%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어, 그러면 예측은 스멜트로 예측을 할 거다라는 얘기예요. 예측 확률이. 그래서 이렇게 확률을 이렇게 계산을 했고, 이렇게 이런 확률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확률들로 예측값들을 계산할 수 있고, 예측값과 실제값을 비교해서 컨퓨전 매트릭스를 그려보시면 여기서도 정확도 100%가 나왔습니다. 네. 되셨어요? 음. 자, 그러면,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 확률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밑에 있는 거를 설명드리기 전에 시그모이드 함수라고 하는 거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시그모이드 함수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로지스틱 함수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시그모이드 함수의 특징을 이해를 하시면 확률을 어떻게 계산하느냐라고 하는 거를 이해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해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어, 자, 달러 2개 쓸게요. 그리고 여기서도 달러 2개 쓰세요. 그리고 달러와 달러 사이에 쓰는 거는 수학 공식을 쓰겠다는 얘기예요. 자, 백슬래시 쓰시고요. 타임이라고 쓰세요. 네, 이렇게 하니까, 아, 요런 글자가 나올 거다. 이렇게 보여주죠. 그 다음에 Z라고 할게요. Z. Z. 네, 요렇게 쓰시면, 요렇게 보이는 거예요. 요렇게. 화면에는. 이렇게 보이는 곳. 그리스 문자 파이라는 그리스 문자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괄호 안에 Z. 그러니까 독립변수가 Z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디프랙이라고 할게요. 디프랙. 이거는 뭐냐면 그 분수를 만들겠다라는 뜻이에요. 분수는 분자가 있고 분모가 있죠. 그래서 중괄호를 2개 써주시는데 앞에가 분자, 뒤쪽이 분모예요. 자, 여기는 2, 그 다음에 Z 이렇게 쓸게요. 자, 분자에 익스포넨셜 Z승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분모 부분입니다. 익스포넨셜 Z 더하기 1 더하기 1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분모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게 분모. 이게 그 시그모이드 함수의 정의입니다. 시그모이드 함수의 정의고요. 근데 아마 대부분의 책에서는 이렇게 보여줄 거예요. 자, 여기도 디프랙은 분수를 만들겠다는 뜻이고요. 여기가 1, 그 다음에 1 더하기 익스포넨셜 여기를 마이너스 Z, 마이너스 Z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두 개는 같은 뜻입니다. 어, 같은 뜻이에요. 네, 요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화면에는 요렇게 보인다는 뜻입니다. 요렇게 보인다는 뜻이에요. 자,
이 시그모이드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이 두 개는 서로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입니다. 2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들 2라고 하는 숫자 아세요? 로그를 할 때 많이 사용하는 숫자인데 파이는 많이 아시죠? 3.141592 뭐 이렇게 나오는 숫자. 2도 상수예요. 2.718인가? 뭐 아마 이렇게 나가는 숫자일 거예요. 자연상수라 그래서 요런 숫자가 있어요. 요런 숫자가 있는 거고 그래서 얘는 그냥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숫자. 숫자고요. 어, 여러분들 3의 x승 이거는 알죠? 이거는 먼저 알죠? x가 1이면 y는 3이고 x가 2면 3의 제곱이니까 9고 x가 3이면 3의 3승이니까 27이고 요건 아시죠? 요건 아시죠? 그럼 2의 z승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2의 z승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숫자에 이런 숫자에 z 제곱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1이면 2.718의 1승, Z가 2면 2.718의 2승, 이렇게 계산을 한다는 뜻이에요. 예, 자,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으세요?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으시죠? 어, 그냥 간단한 지수 함수고요. 자, 여러분들 만약에 2에 2승, 그 다음에 곱하기 2에 마이너스 2승, 이거 얼마예요? 1 아닌가요? 어? 어. 2의 2승은 2를 두 번 제곱한다는 얘기고 2의 마이너스 2승은 2의 2승분의 1이란 뜻이잖아요. 역수란 뜻이죠. 역수. 4분의 1이란 뜻이잖아요. 그럼 요거 이렇게 약분되잖아요. 그럼 1이잖아요. 자, 요건 이해되세요?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요거까지 이해가 되시면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거 이해가 되세요. 분자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z를 곱하세요. 그러면 분모에도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z를 곱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익스포넨셜 z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z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역수를 곱하는 거여서 1이 돼요. 그래서 여긴 1이죠. 자, 여기도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z를 곱한 거니까 역수를 곱한 거니까 1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1 곱하기 역수니까 1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z.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자, 요렇게 만들어진 함수를 시그모이드 함수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로지스틱 함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 함수가 어떻게 생긴 건지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일단 여기 z값, 이 z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범위를 num파이의 배열로 만들 거예요. num파이 배열로 만들 건데 마이너스 5부터 5까지로 만들게요. 곡선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0001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굉장히 많은 숫자들이 만들어지겠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999, 마이너스 4.9998, 마이너스 4.9997 이런 식으로 x들이 쪼개지겠죠? 쪼개지겠죠? 맞아요? 자, 그리고 시그모이드 결과를 계산을 할게요. 결과는 요 수식 그대로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수식 그대로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1 나누기 바로 1 더하기 num파이의 익스포넨셜 함수가 있어요. 이게 여기 있는 요 익스포넨셜이라는 뜻이에요. 여기다 뭐라고 쓴다? 마이너스 z라고 쓴다. 어때요? 이거 그냥 요 수식대로 쓴 거잖아요. 그쵸? 그럼 z가 마이너스 5일 때 값 계산하고 z가 마이너스 4일 때도 값을 계산할 거고 z가 뭐 0일 때도 계산할 거고 z가 5일 때도 계산을 하겠죠. 정확하게는 4.9999일 테지만 자 이거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프로 그리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프로 그리는데 일단 바로 그릴까요? 라인 그래프 그릴 거니까 플롯 x축이 z, y축이 시그모이드 자, 일단 이렇게만 해도 그래프가 나와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 다른 설정들은 조금 나중에 하고, 쇼를 먼저 볼게요. 이렇게 그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려주는 거고요. 그리드만 넣을까요? 그리드 넣으니까 아까보다는 조금 더 보기가 좋아졌고요. 좋아졌고. 가로는 마이너스 5부터 5까지 변하고 있는데 세로는 0에서부터 1까지밖에 변하지 않아요. 그죠? 자, 그래서 제가 피겨를 plt.figure 이거 약간 그 x축하고 y축의 비율을 조금 바꾸도록 할게요. 어, 가로 길이를 8, 세로 길이를 4, 2대 1 비율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대 1 비율로 하면 일단 요 정도로 보여요. 조금 더 약간 찌그러진 형태로 보일 거예요. 보일 거고 X축 레이블, Y축 레이블을 써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plt.x 레이블 여기는 Z라고만 쓸게요. 그 다음에 plt.y 레이블 여기는 시그모이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그모이드라고 하지 말고 여기도 우리 달러를 쓰면 이거 수식 쓰겠다는 얘기예요. 이거 파이라고 하는 거를 여기다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Z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볼까요? 네, 요렇게 표시가 됩니다. 요렇게 표시가 돼요. 타이틀 넣을까요? plt. 타이틀 타이틀에다가 시그모이드라고 쓸게요. 나머지는 다 사소한 것들이고요. 얘네들은 다 사소한 것들이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X좌표, Y좌표. 이게 어, X 좌표들, X 좌표들, 그다음에 여기가 Y 좌표들, Y 그 X 좌표에 해당하는 Y 좌표들을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X 좌표하고 Y 좌표를 선으로 연결해주면 그게 선그래프죠. 그게 선그래프입니다. 자, 이 그래프에 대한 해석을 보여드릴게요. Y축이 여기 있어요. 이게 Y축. 그 다음에 X축이 어디 있냐면 X축은 여기 있어요. 좌표를 보세요. 좌표가 그렇게 돼 있지 않나요? 어. 자, Z가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바뀔 수 있어요. Z 값이. 근데, 어, Y 값 보죠. 그러니까, 시그모이드의 리턴 값. 시그모이드의 리턴 값을 보시면은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밖에 안 바뀌어요? 0에서 1까지밖에 안 바뀌어요. 그죠? 생긴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마치 S자처럼 생겼어요. S자를 좀 찌그러 놓으면 요게 아니죠? 네. 요렇게, 그죠? S자를 찌그러 놓은 모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그모이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시그모이드라고 부르는 거고, 자, Z 값이 0보다 작을 때, 즉, Z 값이 0보다 작을 때에는요, 여기를 잠깐 좀 볼까요? 여기 얼마일까요? 여기 0.5. 여기 0.5예요. 그죠? 0.5. 0.5. Z가 0보다 작을 때는 시그모이드의 리턴 값은 얼마다? 시그모이드의 리턴 값은 0보다 작은 값들이다. 그 다음에 Z 값이 0보다 큰 경우에는 Z가 0보다 큰 경우에는 이 시그모이드 계산한 값이 0.5보다 크고요. Z 값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시그모이드를 계산한 값들은 전부 다 0.5보다 작아요. 그쵸? 그래프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시그모이드는 0에서 1까지 사이의 값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다른 값은 가질 수가 없어요. 0보다 작은 값 가질 수 없고요. 1보다 큰 값을 가질 수가 없어요. 자, 이런 특징을 갖는 게 뭐예요? 확률이죠.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져요. 0보다 작은 확률은 없어요. 1보다 큰 확률도 없어요. 그죠? 동전을 던졌으면 앞면이 나올 확률 2분의 1, 뒷면이 나올 확률 2분의 1. 정확하게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앞면하고 뒷면이 생긴 모양이 다르죠. 예. 어떤 시간이 남아도는 물리학자가 그걸 공기역학적으로 계산을 했다고 해요. 예. 아무튼 어, 확률이라고 하는 거의 특징이 0부터 1 사이의 값을 갖는단 말이에요. 0부터 1 사이의 값을 갖는 게 확률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시그모이드의 함수의 리턴 값을 우리가 확률이라고 생각을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확률이라고 생각을 하자. 확률이라고 생각을 하자. 무슨 확률? 양성이냐 음성이냐를 분류하면 되는 거잖아요. 포지티브냐, 네거티브냐. 이거를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 물고기 문제로 치면 브림이냐, 스멜트냐. 그러니까 무엇을 포지티브로 놓을지는 그건 하기 나름인 거죠. 스팸 메일이냐, 스팸 메일이 아니냐. 그죠? 그 다음에 뭐 코로나 검사 키트로 검사가 양성이냐, 음성이냐. 이렇게 두 개 이진 분류 문제에서는 양성이 될 확률, 음성이 될 확률을 계산하면 되는데 양성이 될 확률과 음성이 될 확률을 시그모이드로 하면 0.5보다 크거나 같으면, 뭐 등호는 붙이기 나름이에요. 0.5보다 크거나 같으면 양성이 된다라고 예측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시그모이드의 리턴 값이 0.5보다 작으면 음성이다라고 예측하면 되는 거예요. 즉, 시그모이드 함수의 리턴 값을 양성이 될 확률로 해석을 하자. 그러면 그 0.5보다 크거나 같은 거는 양성이라고 예측을 하면 되는 거고 0.5보다 작은 거는 음성이라고 예측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음. 그럼 시그모이드로 확률을 계산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불이밀 확률과 그 다음에 스멜트일 확률을 그 시그모이드로 계산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도대체 여기 Z라고 하는 거를 뭘로 써야 될까예요? 시그모이드 함수가 확률이다라고 하는 건 알았는데, 그럼 Z는 특성들을 가지고서 어떻게 Z값을 만들어낼까죠? 거기서 나오는 게 선형획이에요. 자, 밑에, 여기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우리 물고기를 보면 물고기는 특징이 5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물고기의 길이, 물고기의 길이, 물고기의 대각선 길이. 그다음 X가 물고기의 특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고기의 특성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물고기의 특성이 첫 번째 특성부터 5가지 특성이 있을 거잖아요. 웨이트, 그죠? 무게, 랭스, 다이어고널, 하이트, 위드스 이렇게 5가지가 있었죠. 그죠? 그걸 가지고서 우리는 양성이냐 음성이냐 다시 얘기하면 불임이냐 스멜트냐를 예측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 여기다 선형 얘기를 하는 거죠. 개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W1부터 W5까지를 곱하는 거예요. 그게 이 부분. 그죠? 그럼 선형회귀 공식 아니에요? 그죠? 이 선형회귀 공식을 어디에다 넣자? 시그모이드 함수의 z에다가 넣자. 그러면 z값 하나가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X값들만 있으면 Z값 하나가 결정이 되는 거죠. Z값이 있으면 시그모이드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주죠. 그게 확률인 거예요.
다섯 개의 특징을 가지고서, 다섯 개의 특징을 가지고서, 한 개의 무게와 네 개의 길이라고 하는 다섯 개의 특징을 가지고서 선형회귀 공식을 만들고요. 이 선형회귀 공식을 익스포넨셜의 지수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딱 계산된 값이 나오겠죠. 그죠? 계산된 값은 항상 0에서부터 1 사이의 값이란 말이에요. 0에서부터 1 사이의 값이니까 이게 0.5보다 크거나 같으면 양성. 양성을 불임이라고 했으면 불임. 이렇게 예측하면 되는 거고 0.5보다 작으면 스멜트. 이렇게 예측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로지스틱 리그레션이에요. 그러니까 선형회귀 공식이 사용이 되긴 되는데 그 선형회귀 공식이 어디서 사용되느냐? 확률을 계산할 때 사용이 되는 거예요. 로지스틱 함수 안에서 로지스틱 함수 안에서 리그레션 공식이 사용이 된다라고 해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여기까지 내용이 이해가 되세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뭐 수학 이거 이렇게 막 수식 너무 복잡하게 써져 있지만 별거 아니에요. 어. 예를 들어서 특성이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 볼게요. 우리 무게만 있다라고 생각을 해 볼게요. 물고기에 무게만 있어요. 물고기에 무게만 있으면 물고기에 무게만 있으면요. 선형회귀 공식이라고 하는 거는 ax 더하기 b잖아요. 그죠? ax 더하기 b죠. 그죠? 여기 물고기 무게를 주면 뭔가 y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내겠다 이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 특성이 하나만 있다라고 했을 때 물고기에 무게를 주면 이 ax 더하기 b라고 하는 공식으로 y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y를 예측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선형회귀잖아요. 그죠? 자, 이거를 익스포넨셜 안에다가 ax 더하기 b를 준다는 얘기예요. 음. 자, 그러면 여기 물고기 무게가 있을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850g 하고서 물고기 무게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A 곱하기 850 더하기 B 그리고 그걸 익스포넨셜 지수로 쓰면 얘는 0에서 1 사이의 값이 나오겠죠. 그죠? 이거를 확률로 생각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확률로 생각을 하겠다. 근데 그 물고기의 특성이 5개가 있으니까 특성들별로 다 개수를 곱해야 돼요. 특성들별로 개수를 다 곱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상수항, 절편도 있어야 돼. 그래서 이게 선형회귀식. 어, 어, 그, 여러 개의 특성이 있을 때, 여러 개의 특성들이 있을 때, 각각의 특성들 앞에 곱해주는 개수들, 개수들이 있고 상수항을 더해준 거. 얘를 익스포넨셜의 지수로 쓰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익스포넨셜의 지수로 쓰겠다. 그렇게 해서 그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이 확률이 맞는 확률인지 틀린 확률인지 모르잖아요. W0부터 W1까지를 찾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우리 선형회귀의 목적이 뭐였어요? 비용함수를, MSE를, 그죠? MSE를 최소로 만들어주는, 오차들의 제곱배합을 최소로 만들어주는 W1, W2, W3 얘네들을 찾는 게 선형회귀 목적이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는 오차라고 하는 게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 훈련이라고 하는 것들은 모델 파라미터들을 찾는 과정이에요. X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값들이에요. 물고기의 무게, 물고기의 길이니까 X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우리가 모르는 값들은 W1, W2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머신러닝은 얘네들을 찾아야 돼요. 얘네들이 모델 파라미터예요. 그럼 이 모델 파라미터를 찾는 과정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훈련시킨다라고 하는 개념인 거예요. 데이터를 가지고서. 훈련 데이터를 가지고서 얘네들을 찾아야 되는데, 자, 그럼 어떻게 찾느냐? 이것도 마찬가지. 비용 함수를 정의를 하고요. 비용 함수가 최소값이 되도록 W들을 정해주시면 돼요. 선형회계와 비슷하게.
선형외기는 실제값이 있고 예측값이 있으니까 얘네들은 숫자니까 빼기를 하면 오차가 나오는 거죠. 오차가 나오는 거고 그러면은 확률에서도 분류에서도 확률이라고 하는 거에서 오차랑 비용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얘기를 할 거냐? 손실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얘기할 거냐? 그거를 정의한 게 여기 있어요. 이런 공식으로 정의를 하겠다예요. 이진 분류에서는 로그로스, 로지스틱 로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진 분류에서는 그 다음에 다중 클래스 분류. 그러니까 아이리스처럼 클래스가 3개 이상인 거. 두 개 클래스가 아니라 뭐 세토사, 벌시컬러, 버지니카 이렇게 3개 이상인 거 다중 클래스 분류에서는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하는 비용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수학적인 정의는 이거예요. 수학적인 정의는 이건데 얘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면은요. 자, 비용이라고 하는 거는 손실이라고 하는 거는 예측이 맞았으면 손실은 적어야 되죠. 예측이 틀렸으면 손실은 커야 돼요. 그죠? 자, 기본적인 개념은 그래요. 예측이 맞았으면 손실, 비용은 작아야 되는 거고요. 예측이 틀렸으면 손실은 커야 돼요. 이게 비용 함수를 손실 함수를 정의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우리는 이진 분류는 양성, 이게 1을 양성이라고 할게요. 1을 양성, 0을 음성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진 분류는 두 가지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확률이 나오겠죠. 시그모이드로 계산했든 아니면 K계의 평균으로 계산을 했든 어쨌든 확률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자, 그 양성일 P를 양성이라고 계산한 확률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확률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누군가가 양성인 확률을 5분의 4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예측값이 1이겠죠. 예측값이 1이겠죠. 그죠? 자, 근데 실제로도 양성일지 음성일지는 그건 몰라요. 찾아봐야 돼요. 그죠? 어. 자, 실제값이 1이면, 자, 확률하고 실제값을 곱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가 나와요? 5분의 그냥 4가 나오겠죠. 그죠? 자, 그리고 5분의 똑같은 확률인데, 그러면 음성일 확률은, 음성은 0을 곱할 수밖에 없죠. 그럼 모든 숫자에다 0을 곱해버리면 다 0이 돼버려요. 그죠? 그래서 음성일 때는, 네, 어. 음성일 확률은 반대로 5분의 1일 거잖아요. 그죠? 양성일 확률을 5분의 4라고 생각을 했으면, 5분의 4라고 생각을 했으면은요, 어, 실제값이 1인 경우, 실제값이 1인 경우는 5분의 4. 자, 근데 만약에 실제값이 0이면 곱하기 0은 하나만 하잖아요. 그래서, 어, 1 빼기 0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1이 되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꼭 곱하기 0이 되면 안 되니까 곱하기 1이 되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곱하기 1이 되도록. 음. 그럼 얘가 음성일 확률이고 그 다음에 1 빼기 실제값이 0인 경우에 실제값이 0인 경우 그럼 5분의 1이죠. 5분의 1이죠. 자, 손실이 어디서 손실이 커야 돼요? 높은 예측 확률로 정답을 맞췄어요. 그 다음에 낮은 확률로 그 다음에 틀렸어요. 여기서는. 누가 비용이 커야 돼요? 아래쪽에 손실이 더 많은 거 아니에요? 아, 좀, 아, 좀 애매한가? 다시. 예. 그러면,
P가, P가 양성일 확률이라고 할게요. 양성일 확률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성일 확률이라고 하고요. 자, 우리가 실제값이 있어요. 실제값이 있는데 그 실제값은 전부 다 1이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전부 다 1이었다고 세 개의 샘플이 있어요. 세 개의 샘플이 있고 세 개의 샘플은 전부 다 양성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양성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자, 양성일 확률이에요. 첫 번째 샘플은 양성일 확률을 5분의 4라고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 샘플에 대해서는 양성일 확률을 5분의 3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세 번째 샘플에 대해서는 양성일 확률을 5분의 1이라고 했어요. 그죠? 자, 이렇게 예측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쪽에 예측값을 양성이라고 했을 거란 1이라고 했을 거란 얘기예요. 그죠? 얘도 예측값은 1이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얘는 예측값을 0이라고 했을 거예요. 누가 손실이 커야 돼요? 누가? 잘못 예측한 거는 손실이 커야 되죠. 잘못 예측한 거는 손실이 커야 돼요. 그리고 제대로 예측한 거는 손실이 작아야 돼요. 그쵸? 그죠? 제대로 예측값과 실제값이 맞는 거는 손실이 작아야 되고, 예측값과 실제값이 다른 거는 손실이 커야 돼요. 커야 돼요. 자,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근데 똑같이 예측을 했더라도요, 높은 확률로 예측해서 맞춘 것과 낮은 확률로 예측해서 맞춘 거는 누가 손실이 커야 될까요? 낮은 확률로 예측을 해서 맞춘 게 손실이 커야 되겠죠. 그죠? 자, 손실을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실제값과 양성일 확률의 로그 값으로 계산을 합니다. 1 곱하기 5분의 4. 그 다음에 1 곱하기 5분의 3. 그러면 누가 커버려요? 얘가 커버리죠. 그죠? 얘가 커버리죠.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바뀌겠죠. 얘가 작은 숫자고 얘가 큰 숫자가 되죠. 그럼 얘가 손실이 커진다. 그죠? 그래서 그 이진 분류에서 손실을 계산하는 기본적인 생각은 그 예측이 틀리면 손실값이 커지도록 예측이 맞으면 손실값이 작아지도록 그 다음에 예측값이 맞더라도 높은 확률로 예측값이 나왔으면 손실이 적도록, 그 다음에 낮은 확률로 예측을 맞췄으면 그 손실이 좀 큰 걸로 정의를 하기 위해서 생각한 게 뭐냐 하면 실제값과 예측값을 곱하자. 근데 그냥 곱해버리면 안 되고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우리가 손실이라고 하는 개념과 같아지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손실이라고 하는 개념과 같아지더라.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로그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로그 x라고 하는 함수는 이렇게 생겼어요. x값이 0에서부터 0에서 1까지는요. 0에서 1까지는 음수예요. 0에서 1까지는 음수고요. 1보다 큰 x값에 대해서는 완만하게 올라갑니다. 이게 로그 함수예요. 로그 함수. 이 x를 확률로 생각하면 확률은 0과 1 사이에밖에 존재하지 않죠? 여기 있는 음수값들. 로그 p, 로그, 그 다음에 확률 이렇게 하면 이게 확률에다가 음수값 생각한 거랑 비슷한 개념이 되는 거예요. 네, 약간 수학이 좀 들어가서 그렇긴 한데, 네. 그리고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여버리면 함수가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그래서 낮은 확률일 때 손실이 크고, 높은 확률일 때 손실이 작게끔 만든 게 마이너스 로그 P예요. 마이너스 로그 P. 그렇게 정의한 게
그렇게 정의한 게 여기 있는 로스의 정의. 여기 있는 로스의 정의가 여기가 실제값, 양성일 때의 값, 양성일 때의 확률. 거기다가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준 이유는 로그 함수를 이런 모양으로 다시 바꿔주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붙인 거예요. 네. 그래서 손실 한 개에 대해서의 손실이에요. 요거는 샘플 한 개에 대해서 손실이고요. 그렇게 하면 여러 개에 대해서 손실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죠? 어, 물고기가 30마리가 있으면 30마리들의 각각의 손실들이 있을 거잖아요. 걔네들을 다 더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밑에 있는 게 n개를 다 더하고 평균을 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얘가 비용함수. 얘가 비용함수고 이 비용함수에서 확률 계산할 때 사용되어지는 게 시그모이드 함수고 시그모이드 함수 안에 여기 선형회계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용 함수를 어떻게든 최소화하도록 W들을 찾아 나가는 과정. 그게 로지스틱 리그레션인 거예요. 이진분류에서. 이진분류에서는 요렇게 만들어진 비용 함수를 최소화하도록 선형 회계식의 개수들을 결정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여기 P라고 쓴 부분은 뭘로 계산한다? 시그모이드 함수로 계산한다. 예요. 이게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숨어 있는 수학적인 그런 백그라운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거 다 나중에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겠지만, 지금 이해가 안 되시면 나중에 되돌아서 다시 한번 공부해 보셔도 돼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생성하고 훈련시킨다라고 하는 개념은 스- 각각의 특성들로 이루어진 선형 회기식으로 그 각 클래스를 분류할 수 있는 확률을 계산하는 거다. 그리고 그 확률들이 가능하면 손실이 적도록, 그러니까 많이 맞출 수 있도록, 예측이 정확해질 수 있도록 여기 있는 개수들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다. 그게 모델을 훈련시키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게 로지스틱 리그레션 안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비용 함수의 최소값을 정규 방정식으로 찾으면 그거는 로지스틱 리그레션.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전전 시간에 했었던 게 그레디언트 디센트죠. 여기서도 이, 어, 시그모이드 함수의 그레디언트 계산할 수 있어요. 미분하면 되니까. 시그모이드 함수의 그레디언트 계산해가지고 그레디언트를 점점 옮겨가면서 W를 찾는 과정. 그게 SGD 클래시파이어인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그런 그 수학적인 백그라운드를 조금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린 거예요. 네. 질문 있으실까요? 비용함수에 대한 얘기,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은요, 그 비용함수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아까 그 확률,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 확률과 실제값을 가지고서 비용을 이렇게 만들면 되겠다. 그 실제값과 확률을 곱한 값으로 비용을 생각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그 여러분들 교재에 있으니까 혹시나 그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그 교재를 잠깐 조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요. 뭐 질문들 있으시면 질문 주세요.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